안녕하세요. 저도 이곳 사연 게시판을 참 자주 보는데요. 4년 전 위암 수술 받고 회복하면서 이곳이 많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당시 건강도 건강이지만 시댁 때문에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 저도 이곳에 올려보고는 싶었지만 누군가 알아볼까봐 참았쓰진 못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 이제는 용기 내어 한번 써봅니다. 제가 너무 심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저는 현재 시댁과 연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랑 쌍욕 주고받고 대판 싸운 이후로 사실상 절연 상태죠. 어떻게 시모랑 그렇게까지 심하게 싸우게 됐냐고요? 앞서 저희 시모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저희 시모랑은 결혼 초부터 크고 작은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며느리만 셋인 저희 시댁인데 동서들 사이를 이간질하며 누가 더 시댁에 잘하나 묘하게 경쟁시키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큼지막한 사건으로는 새로 들어온 막내 며느리가 시부모님 들이라며 굴비를 보냈는데 니들은 뭐하냐. 막내 며느리가 말하기를 손이 동서들한테 배울 점이 없다더라. 어쩌고 저쩌고 해서 첫째, 둘째 며느리가 막내 동서에게 화가 나서 물어보면 그런 말 한 적은커녕 심지어 굴비도 아닌 그냥 멸치 한 박스 보냈던 거더라고요. 뭐 첫째 며느리 연봉이 1,500만 원이나 올랐다 어쩐다 하며 다른 며느리들 기 죽여놓곤 나중에 확인해보면 전혀 사실이 아닌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된 며느리들이 시모에게 항의하자 시모는 모르쇠로 유관하며 착각했다고 하며 도리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잡는다며 피해자이신 척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소시오패스기가 있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 초반 서로 미묘하게 사이 안 좋았던 며느리들은 모든 오해를 풀고 나중엔 똘똘 뭉쳐서 끈끈해졌어요. 그래서 셋째 며느리가 들어온 지 2년 좀 지나서부터 시어머니에게 역공격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죠. 어머님, 우리 막내 동서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는데 왜 또 거짓말이세요? 아니, 거짓말이라니. 내가 나이가 먹어서 깜빡깜빡한다.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거지. 거짓말했다고 몰아가는 게냐? 어머님, 깜빡깜빡 하시다뇨. 벌써부터 그러시니 걱정이네요. 병원이라도 알아봐 드릴까요? 아무래도 뇌검사를 좀 받아보셔야겠어요. 뇌검사? 치매라는 거냐? 니들 진짜 웃긴다. 하시며 속상하다고 아들들한테 하소연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모는 며느리들에게 깊은 앙심을 품게 되신 것 같아요. 사실 안 그래도 시어머니 때문에 형제들 모두 부부싸움을 자주 했거든요. 특히 막내 서방님 부부 사이가 심각하게 좋지 않았습니다. 막내 동서가 저에게 시어머니 너무 싫다고 하소연도 많이 했었는데 둘이 몇 년 동안 사내에 만에 싸우다가 결국 이혼하더라고요. 그래서 막내 서방님은 이혼 후에 시어머니를 아예 안 보고 삽니다. 첫째 아들인 형님네는 호주로 이민을 가게 됐고요. 그 불똥이 고스란히 저에게 튀었죠. 솔직히 막내 아들네가 그렇게 되면 아무리 어른이라도 본인 잘못을 좀 뉘우치고 변할만 하지 않나요? 저희 시어머니는 막내 서방님이 이혼한 이유가 며느리들이 제대로 집안 컨트롤을 못해서라며 저희 탓을 또 하더라고요. 니들이 잘 좀 해서 막내 동서를 달랬어야지. 손이 동서들이 돼가지고 막내가 그렇게 이혼할 때까지 손을 놓고 있었다냐. 형제 식구들이 잘 되면 어머님 덕분, 못하면 다 저희 며느리들 탓이라며 그렇게 결혼하고 15년 넘게 괴상한 시어머니로부터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살았습니다. 아들들도 어머니에게 진절머리는 나지만 솔직히 아들 셋 모두 괜찮은 대학 들어가서 밥벌이 잘하고 살거든요. 그렇게 만드신 공이 솔직히 말해 시어머니십니다. 시아버지는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긴 했지만 친구들을 워낙 좋아해서 술값으로 거의 돈 다 써버리시고 퇴직하고 나서는 그나마도 모은 돈을 몽땅 주식으로 까먹어버리셨어요. 실질적인 가장 노릇은 시어머니가 하셨고
교육열이 높으셔서 세 아들 모두 잘 가르쳐 놓으셨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솔직히 본인 어머니가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자식들 입장에서는 매몰차게 뭐라고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시어머니가 사실상 아들들한테는 끔찍했으니까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시어머니는 거의 식음을 전폐하며 머리 싸매고 방을 한 발자국도 안 나가십니다. 고집이 대단하세요. 그래서 형제들이 택한 생존 방법은 어머님 앞에선 어머님 편을 들고 부인 앞에선 부인 편들기였어요. 참 저희 부부도 많이 싸우긴 했는데 애들도 생기고 나이도 먹으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차피 변하지 못할 시어머니시니 서로 적당히 위로해가며 최대한 평화를 지키며 살게 되었어요. 며느리들 잡기에 가장 좋은 주제는 뭐니 해도 우리 아들 밥 뭐 해먹이고 사는지에 대한 관심이죠. 시어머니는 막내 아들이 이혼하고 첫째 아들네가 호주로 이민 간 이후부터 더욱 저희 집에 집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애들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는 손자들 보며 살고 싶다고 저희 아파트 단지 옆동으로 이사도 오실 정도였습니다. 무려 시어머니 혼자서요. 저 몰래 부동산 왔다 갔다 하시더니 저희 아파트 단지 제일 작은 평수에 전세로 들어오셔서 4년이나 살다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들을 봐주셨냐고요? 아니요. 그냥 애들 귀여운 재롱만 잔뜩 누리시곤 애들 한번 제대로 봐주신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저 있을 때 같이 애들 보려고 하셨고 혼자서는 절대 안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잔소리는 또 얼마나 심했겠어요. 저희 집 어린 둘째 꼬드겨서 집 비번 알아낸 다음 그냥 화장실 드나들듯 저희 집에 오고 가셨습니다. 반찬 한번 제대로 주신 적도 없으면서 냉장고는 왜 또 그렇게 자주 열어보시는지. 예, 냉동실에 이거 뭐니? 네, 그거 강된장이에요. 애들이 거기다 비벼 먹는 거 좋아해서 소문해서 냉동해 놓은 거예요. 강된장? 네 남편은 이렇게 자작한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국물 많은 걸로 좀 해놔. 애들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좋아하던데요? 먹을 게 없으니까 먹겠지. 우리 아들은 비벼 먹는 거 안 좋아해. 와이프 때문에 입맛도 강제로 변했구먼. 어머님,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하세요. 누가 들으면 저희 남편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사는 줄 알겠어요. 그리고 애들 앞에서 제발 그렇게 좀 말씀하지 마세요. 뭐, 에휴, 남들은 아들 스캔 있다고 효도 받으면서 살겠다 하던데 아들이고 며느리고 죄다 애미 무시나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알다 몰라. 어머님, 진짜 왜 그러세요? 어머님은 그런 식으로 저를 참 많이도 긁으셨죠. 물론 저도 내내거리며 살진 않았죠. 할 말은 다 하고 살긴 했지만 시어머니는 참 지독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시아버지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집 나가 살고 계시겠어요. 두 분은 저런 상태세요. 따로 사십니다. 남편도 그런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힘들어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고 되도록이면 제 편을 들어주려고는 했죠. 가뜩이나 애들이 머리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본인 할머니가 괴팍하다는 사실을 인지해갈 정도였으니까요.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시어머니는 본인이 외톨이가 되었다는 걸 철저하게 느끼시곤 더욱더 심술을 부리시곤 했어요. 어느 순간 그 타겟이 오롯이 제가 된 것 같더라고요. 결혼 생활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어머님께 할 말 다 하고 살고 이따금 전화도 안 받았거든요. 그리고 명절에 저한테 헛소리하며 또 속 긁으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에 온 적도 있어요. 애들도 남편도 두고 저 혼자. 솔직히 십수년 동안 별 사건이 다 있었는데 어머님이라고 저를 좋아하시겠어요? 미운 정도 아니고 그냥 제가 미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랑 애들 덕분에 이혼 생각까지는 하며 살진 않았지만 시어머니로부터 시집살이로 겪으면서 받은 스트레스는 정말 무시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한 복통으로 병원에 가게 되었고 평소처럼 그냥 위염이려니 하고 약만 받고 가려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위 내시경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위암 진단을 받게 되었죠.
중학생, 초등학생인 저희 아이들이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천원인 것은 암 형성 초기에 발견되었다는 사실이고 수술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치료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암이라는 사실은 참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이었습니다. 가족력도 없었기에 저희 친정 역시 난리가 났었죠. 제 인생 중 유일하게 스트레스 많이 받은 게 바로 시어머니와의 갈등인데 그런 고부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암이 유발된 것은 아닐까 하시며 친정 부모님이 정말 많이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암 수술하고 나서 저희 남편이 친정에 불려간 적도 있어요. 시어머니로부터 다시는 스트레스 못 받게 하라고. 안 그러면 이혼시키고 애들까지 저희 친정 부모님이 다 데려와 키우시겠다면서 그야말로 엄풀을 놓으셨습니다. 남편도 눈물로 후회하며 그동안 일에 바빠 은근히 저와 시어머니와의 상황을 외면했던 지난날을 사과했어요. 미안해. 내가 중간에서 더 잘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됐어. 암 걸린 게 꼭 어머님 때문이라는 증거도 없는데. 아니야. 당신 우리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 했잖아. 내가 정말 미안해.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중간 역할 잘할게. 나 믿어줘. 그러니까 수술 잘 받고 이제부터 더 건강해지자. 남편은 그렇게 앞으로 평생